시청자 여러분은 재활 난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재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전국을 떠도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전라북도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재활치료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재활치료센터가 아니라 병원을 지어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전북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 그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 한걸음 부모회 발족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하신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북 지역의 장애 아동이라든지 또 현황 어떻습니까? 지금 전북에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한 10,000여 명 정도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고요. 네. 그 10,000여 명 중에 그 치료를 받는 환자 수는 한 750여 명 정도. 뭐 10%도 안 되는 적은 수치인데 그럼 나머지 9,300명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치료를 받을 만한 뭐 센터나 병원이 없으니까요. 네, 시설이 부족해서 시설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못 받고 있다.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뭐 돈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은 타 지역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어서 저 역시도 제 아들이 뇌용장애 1급이거든요. 예. 올해 17살인데 아주 어렸을 때 그 장애 진단을 받고서 저희 역시도 서울 경기권에 있는 이제 병원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치료를 받았었죠. 그렇게 외지로 다니기 힘든 분들은 혹시 뭐 치료를 아예 포기하거나 이런 가정도 있습니까? 뭐 치료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저 역시도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기러기 아빠라고 그 은총이가 이제 제 아들 은총이가 치료를 한참 받을 때 한 달에 2번 봤어요. 그러니 수도권 쪽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빠니까 이제 생활은 해야 하니 또 이제 저기 치료비도 이제 내야 하니 밑에서 이제 돈을 벌어야 했고 이제 은총이 엄마가 이제 저 은총이 데리고 병원을 전전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 이 모든 부분에 다 힘들어지는 거죠. 과장님, 전라북도에 그렇게 소아재활 관련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재활의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41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 치료가 가능한 곳이 8개소가 되겠고요. 하지만 소아재활 전문의가 있는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대표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700여 명의 환자들 중에서 그 도내에서 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한 90% 정도 되지만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 전라북도가 여전히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 한번 이렇게 예약하면 적게는 6개월에서 막 1년 넘게 기다리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를 겪어보셨나요? 뭐 저희 역시도 그러니까 짧으면 수개월에서 정말 길게는 뭐 2년 이상 이렇게 대기하는 아이들도 봤어요.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다른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이제 그 퇴원을 해서 이제 대기자가 다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최소 3개월에서 많게는 뭐 2년 가까이 또 대기를 하면서 좋아졌던 것이 이제 다시 나빠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죠. 계속해서. 장애 아동의 재활 관련해서도 좀 조기에 진단해서 집중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진 치료를 받으면 훨씬 더 이렇게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최소 만 6세 미만일 때 그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전북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받을 곳이 없어서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전북 제 집 근처에 있는 이런 쪽의 병원이나 치료시설을 가서 치료를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이제 찾아다니면서
더 힘들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어떤 희망의 출발점으로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좀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저는 계속 희망적이라고 하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한 걸음이잖아요. 뭐든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센터라고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는 재활센터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입원 병상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해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이제 더해서 지금 현재 각급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재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들 활용을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자체가 재활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명무실했는데 이번 어린이 장애인 재활센터라고 하는 데서 그런 지역사회에 있는 인적 자원들을 연계하는 그런 내용들도 담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확실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서비스로, 물론 가족이나 또 장애아들께 지금보다 크게 달라진 내용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대표님, 일단 재활치료센터가 유치된 것 자체는 부모 측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예. 마냥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약간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떤 주장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요. 네. 그냥 이왕 해주시는 거 그냥 병원이 그냥 지어지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대형마트하고 뭐 편의점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저 해주시는 거 그냥 네. 병원을 해주시면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 치료받고 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이게 원래 정부의 국정과제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원래는 9개 권역에 다 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지금은 축소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축소된 게 아니고 네. 9개소라고 하는 곳을 전부 다 병원급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네.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네. 그 병원과 센터급으로 구분하겠다는 게 당초 정부의 생각이었고요. 예. 3곳은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병원급으로, 그리고 6곳은 좀 수요가 약간은 적기 때문에 센터급으로 하고,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 나가겠다고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 전라북도 도내 수요는 아직은 센터급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했다는 거네요? 병원급이 아니고? 시작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9개 권역에 병동 한 100병동 이상의 그런 전문 병원이 생겨도 사실은 이걸 완전히 다 감당을 못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는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할청에서 그런 실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소된 것을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그리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전문병원, 공공 전문병원은 한 군데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푸르메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 유일한 전문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여전히 지금 되게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지금 포화 상태로 있고,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진료 횟수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병원 관계자의 얘기도 있듯이 그런 어떤 수요에 비해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축소했는지 사실 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장애아 수가 뭐 10,000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게 그 추정치하고 등록 관리되는 그 수치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서 치료받는 수치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사 결과 판단을 내릴 때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이라고 하는 거 전문인이 많이 양성이 되고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뭐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필요로 하는데 50평이 목표라고는 하지만 25평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발판으로 해서 더 꾸려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50평 지을 때까지 뭐 이런저런 제반 걸 다 준비하기보다는 25평으로 해서 더 이렇게 보충을 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네.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뭐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면 그것도 뭐 가능한 이야기 물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병원에서 그걸 움직이게 될 때 기존에 있는 예수병원의 시설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논리시잖아요. 예, 이제 뭐 충분히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해는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 지금 50% 지금 정부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랄지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적어도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경영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들이 지금까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적어도 우리 지역에 와서 이제 설립이 될 이 센터는 그런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운 것인지 적어도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 공공성 강조를 하고 또 민간기관에 공공센터를 건립을 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껏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그 부분이 좋은 결론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공모 사업 자체는 센터 건립 예산만 확정이 된 것이고 향후 운영비 지원에 대한 예산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논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 거네요. 예.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불확실하고요. 네. 문재인 후보 시절에 이제 꼭 병원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제 공약을 딱 걸었던 거예요.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던 거죠. 9개라고. 이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복지부에서 이제 축소를 이제 시켰어요. 그래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저희들은. 근데 이 전라북도는 그래도 저희 편에 서서 저희 말 많이 이렇게 좀 말씀 많이 들어주시고 지금 어제도 실은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 관계자분 보지도 못했고요. 예. 제가 듣기로는 아예 그냥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 7억에 저기 지원 이제 하고 나서 저희는 뒤로 완전 빠지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 이게 앞으로 이거 예산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상암동에 있는 병원도 1년이면 수십억의 적자가 난다라고 하는데 네. 그 병원에도 지금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는 그 병원이 문을 닫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또 어디로 가요? 치료받을 병원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들이 희망을 가지셔야 되면 정부가 장기 계획으로 그러면 2020년까지는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서 이렇게 차츰차츰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 22년까지 그 예산은 겨우 한 450억 정도예요. 그러면 450억이면 병원 하나 짓는 정도인데 그걸 갖고 어떻게 3개의 병원과 6개의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희망적으로 그렇게 점차점차 확대해 가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예산 계획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걸 희망으로 바라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건물만 삐까번쩍하게 센터라고 지어놓고 이후에 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도에서 그럼 중앙정부에 앞으로 어떤 개선을 요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가령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센터급을 병원급으로 올려주라는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 나온 대로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데 대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전라북도는 당초 우리 전라북도도 센터로 할지 병원급으로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고민이 소모적일 수 있겠다. 센터로 짓고 더 확충해 나가자. 그리고 또
소아 특화된 건 아니지만 권역 재활병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안에는 소아 치료도 함께 포함이 돼 있거든요. 뭐 지방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현재 3차급 이상 병원 3군데가 모두 아주 적극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조속하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하지 않는 부분도 우리 지방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에 따라서 고민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부모회에서 물론 이제 현재 센터 유치 사업 자체만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정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병원이 꼭 지어져서 그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돌봄부터 해서 또 그 아이들 학교 못 가니까 교육까지도 이제 같이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장애를 가진 그 아픔이 있는 그 가정이 이 어쩌면 이 사회에 뭐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걸 다 뭐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꼭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아까 도내 의료기관은 비교적 협조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좀 다행한 일인데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어린이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상황은 어떻게 고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지금 뭐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 공공성을 주장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주장하는 가장 큰 핵심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불편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아마 국가도 분명히 알기는 알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일부를 갖다가 지금 조금씩 밀어내는 또 그런 지금 또 흐름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을 뭐 고쳐서라도 강력하게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또 내년에 또 다가오는 또 뭐 총선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신다고 한다면 뭐 각 정당뿐만 아니라 이제 이 후보자들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입법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데도 아마 좀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전주 전라북도만을 위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우산을 지금 펴는 작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말이 아닌 자 실제로 그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줘야지 될 것 같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확신을 좀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 단 하나예요. 예산이에요. 예, 의지도 좋고 공약도 좋고 입법도 좋지만 사실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생색내기 행정식의 정말 빌공의 공약일 뿐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자료를 조사하면서 너무 퍽퍽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그 상위권의 경제 국가인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 특히 가장 보호해야 될 아이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힘든 우리 장애 아이들을 위한 전문 병원 하나가 공공이 없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래서 도대체 이제 우리 1년의 예산과 그 각 부처의 예산까지 봤어요. 얼마나 그렇게 힘들면 우리 아이들한테 병원 하나를 못 지어주냐. 그랬더니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슈퍼 예산이라 해서 막 450조의 예산에 각 부서별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도로 하나 안 깔고 우리 아이들한테 병원 하나 지어주면 될 걸 그렇게 SOC 사업이나 이런데 뭐 국방비나 이런 데에는 그렇게 수십조를 투여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병원 하나를 못 지어주는 정말 너무 부끄럽다 이 나라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 의료 기관이라 할지라도 특수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재활 시설이나 치료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을 개정해서 특별법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의료 기관을 보장해 주는 이런 법적인 부분부터 예산의 획기적인 것까지 확보를 해 준다면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이 부모님들의 그 눈물과 고통을 좀 덜해야
덜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을 이제 지으면서 네. 여러 이제 나라 사례를 보려고 이제 다녔었었는데 거기 가서 저희들이 질문 여러 가지 했지만 이 질문을 했었어요. 이게 운영비 쪽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거기 치료하시는 분이 병원 관계자분이 그 운영비 돈 걱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나라에서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네. 오로지 그냥 그 아이들 치료에만 힘쓰고 있다라고.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네. 그게 이제 공공의료의 이제 예. 책임성이죠. 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이게 막 적자니 어쩌니. 근데 이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런 부분에선 당연히 적자여야 된다. 그리고 이 적자는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다. 저는 정말 이거를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 독일의 한 기관에서 이제 통계를 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서 제대로 치료받은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비용은 제때 적절히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비용의 3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장애 아동들의 초기에 집중된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연구 결과예요. 제 클로징 멘트를 뺏어가셨네요. 글쓸 준비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연구 결과를 다 가져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김민아 국장님이 제 거 멘트를 빼앗아 가신 관계로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산 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재가동 소식은 아직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올 초까지도 낙관적으로 전망했기에 도민들의 실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겠죠. 이젠 희망 고문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건지, 또 과연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인지 냉철하게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